본 방송은 법원 경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독이안의 경매왕.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 청취하실 내용은 스파레주 35기를 졸업한 송대한 선배님의 실제 경매 투자 이야기 2부입니다. 총 3부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송대한 선배님은 2020년 여름 스파레주에서 경매 공부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3건을 낙찰받았으며 엄청난 재산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유쾌하고 구수한 분이지만 방송이라는 생소함 때문에 음성에서 약간 긴장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그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너 잘 만났다. 50대 공무원의 법원 경매 이야기 2부. 지금쯤이면 투자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철학을 소개해달라. 지금까지 경매를 해오면서 꼭 실천하고자 하는 투자 철학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배운 대로 하자입니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매로 10여 건을 낙찰받았지만 지금도 낙찰가를 결정할 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남들처럼 똑같이요. 항상 적게 쓰려는 마음이 지금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배운 대로 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면 낙찰가 결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쓸 입찰가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잔금일까지 얼마의 자본이 투자되고 세를 맞추게 되면 투자금이 일부 회수되어 순수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월세를 맞췄을 때 은행 이자를 제하고 얼마나 남게 되는지 운영 수익을 볼 수 있고,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실현될 차익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체계적으로 한 페이지의 엑셀로 보여줍니다. 물론 시세조사가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 경매 초기에는 대표님 코칭으로 피드백을 받아 좋은 물건을 경쟁해서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매는 남들보다 10원만 더 쓰면 1등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욕심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갖고 경매에 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경매 낙찰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는 딱 한 번 떨어졌는데 1등과 440만 원 차이로 아깝게 떨어져서 정말 속상했었답니다. 그러고 독산동에 나온 5층짜리 신축 경매건이었는데요.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구청 담당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알려주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 다시 확인해달라고 두세 번 통화를 하니 주택가 소관 담당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고,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대출 브로커에게 문자로 확인한 결과 약 12명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결정한 낙찰가를 입찰 참여하면서 보정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이때는 경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 대표님께 피드백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했어요.
전국 지방에 입찰 경험으로 당시 서울 지역은 처음 참여하는 입찰건이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입찰건에서 처음으로 폐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수 낙찰 차익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좋은 물건이었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배운 대로 했었다면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대로 진인사 떨어져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가격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 떨어지고 3년도 안 된 내가 13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운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때 경매 투자와 현재 경매 투자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는 자본 운영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돈 하나 없이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겐 행운인 것 같아요. 오산 경매권을 협회 컨설팅을 통해서 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대전 성천 빌라를 낙찰받으면서 돈을 벌면서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았어요. 돈이 한 푼도 없이 시작하여 3년 동안 꾸준히 경매를 내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삼성생명 약관 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은행보다는 다소 높기는 했지만 잔금 치를 때만 잠깐 활용하고 전세를 빼면서 다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잘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운영 능력입니다. 동두천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아깝지만 잔금 납부를 포기해버린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운용을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광양 나홀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수리하는 중에 전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을 100만 원을 받았고 수리가 끝나면 한 30일 후에 계약하기로 하고 입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들어오면 돈을 놀릴 수가 없어서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돈을 활용해 경매 한 건을 더하기 위해 물건을 검색하게 되었고 대전 성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공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 동두천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고 입찰에 참여하여 상당히 싼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 너무 좋았는데 주택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광양 계약건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채 시장까지 알아보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잔금을 다 치를 때까지 자본 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경매건이었습니다. 다른 초보자에게 경매를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로 추천할 것인가? 경매는 가장 안전하고 경매처럼 가장 빠르게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3년 전만 해도 나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이 종부세를 낼 때 부럽기만 했고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부자 마인드를 알게 되고 경매를 배우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새로운 부자 마인드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생전 처음으로 종부세란 세금을 많지는 않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가족도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2부 방송에서는 송대한 선배님이 처음 경매를 접할 때의 느낌과 13건을 낙찰받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경매를 바라보는 느낌의 차이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본인만의 투자 철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인 3부에서는 송대한 선배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물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의 투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